십니까? 수산부로 경매사입니다. 수산부로 경매사 상수선 평가 1호 6강을 하겠습니다. 1호 6강 54페이지입니다. 김용해저 상수선 평가 54페이지입니다. 이론은 6강이고요. 기본서 54페이지입니다. 그럼 이제 어제 보면 TTT 곡선을 하다가 이제 마치 TTT 곡선이란 냉동 상태 식품을 저장하는 경우에 품질 저하율을 파악합니다. 보통 1일당 어떻게 저하되는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1이라는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실용 저장 기간 1수입니다. 1수분의 100 곱하기 100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TTT 값이 1.0 이하면 동결식품이 양호하고 1.0 이상이면은 품질 저하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품사 1차 기출 문제가 최근에 놓았습니다. 최근에 놓아가지고 제가 지금 그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기출 문제를 분석을 안 했습니다. 물론 수품사 쪽에서는 강의를 했고요. 뒤에 혹시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뒤에 22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뒤 220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220페이지에 280번 시간 온도 허용 한도에 의한 냉동 오징어의 품질 저하량은 단 마이너스 18도에서 품질 유지 기간은 100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까지 되어 있고, 앞에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5회인가 4회인가 기출문제, 4회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5가 놓았거든요. 품질 저하가 5가 답이었으니까, 이는 굉장히 1.0 이상이 되면 품질 저하가 심한데, 5까지 되니까 굉장히 심하고 미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중에 설명할 때, 그래서 보면 해석에 초기 품질량, 품질 유지기간 일수는 1일당 품질 저하율 D를 뺐는데 100분의 1은 0.01이 나옵니다. D값은 0.01입니다. 그래서 D 곱하기 T입니다. 0.01 곱하기 동기간의 저장일수 500일이거든요. 그러면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대로 지금 계산해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D220페이지에 품질 저하량 TTT 곡선이 있습니다. 기준이 1.0 이하면 동결식품은 양호. 이제 이겁니다. 222페이지가. 그러니까 1.0 이하는 양호. 그 다음에 1.0 이상은 저하가 되는 겁니다. 저하가 있음 이렇게 됩니다. 있음 해가지고 1.0 이상인데 5가 놓았어요. 이제 기출문제는 5니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는 얘기가 맞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오늘은 경매사 10회 이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선 평가 기본서 54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급속 동결입니다. 급속 동결은 인스턴스 퀵 프리전입니다. 시간이 약 35분 내로 어체가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를 급속히 통과하는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는 최대 빙결점 생성됩니다. 온도됩니다. 근데 이때는 빙결점 얼음덩어리는 약 수분이 75, 80%까지 얼음덩어리가 생기는 겁니다. 앞에 어제 했습니다. 완만 동결은 이 최대 빙결점 생성대를 35분 이상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느슨하게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게 완만 동결입니다. 근데 슬로우
슬로우 킥 프리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급속동결은 인디비주얼 개인, 그럼 인스턴스 즉시 양쪽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큰 고기들은요, 급속동결은 인디비주얼 개별로 하나하나 급속동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새우 같은 거를 묶어서 할 때가 있잖아요. 묶어서 할 때는 인스턴스 즉시 한다, 이런 용어를 쓰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 활성도 AW입니다. 액티비티 워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AW가 있는데 이 어체 내에 수분이 60% 이상, 또 많은 건 93%, 개불 같은 건 93%까지 수분이 있겠죠. 이걸 수분을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 이 물 교수들이 자유수 그리고 중결합수, 결합수로 나누됩니다. 근데 미생물이 활용하는 것은 자유수와 중결합수입니다. 결합수는 용매도 작용 안 되고 마이너스 0도에서도 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 원 가지고 있는 단백질 있잖아요. 단백질이나 그 원성질하고 딱 붙어 있는 게 결합수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의 활용을 못 하겠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도시라든지 이런 데서도 결합되지 않고 얼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정도 그게 자유수와 결합수입니다. 그럼 미생물에 이용하는 건 뭡니까? 자유수와 중결합수입니다. 그래서 이 수분 활성도가 이제 도출됩니다.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이 활용하는 것은 자유수와 중결합수다. 결국 뭡니까? 자유수가 더 많으니까 이 자유수를 40%까지 내리자, 이겁니다. 내리면은 미생물이 발육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AW 수분 활성도는 어육의 수분 함량과 저장성과에 관련은 돼가지고 미생물 발육이 억제되는 조건이 어육의 수분 함량, 특히 자유수입니다. 자유수가 40% 이하가 되면 세균 발육이 억제되는데 이 공식이 AW입니다. 그래서 AW를 보니까 미생물 발육에 이용되는 수분은 자유수와 중결합수 일부인데 미생물이 발육 가능한 것은 수분 활성도에서 보면은 세균은 0.90, 홍어는 0.88, 곰팡이는 0.80 정도입니다. 보통 수분 활성도는 0.98에서 0.90이고, 그리고 건제품은 0.6과 0.64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현상도 있죠. 산소와 재질의 결합 건제품 할 때 변폐되는 게 유수현상인데, 위에 보면은 또 등온, 방출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분 활성도를 자유수와 중결합수 비율을 40%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근데 이 어체가 있잖아요. 어체가 만일에 수분이 90이 있어요. 근데 어체 주위에 싸고 있는 습도가 50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어체의 90과 밖에 외부 습도가 50이면 이 40이 남잖아요. 40이 이동을 해가지고 밖으로 이동합니다. 밖으로 이동하니까 75가 되죠? 70 됩니까? 70. 어체 내에 수분이 70, 밖에도 70 돼버리면 다 이동이 되죠. 그래서 어체가 수분이 많으면은 방출, 밖에가 수분이 많으면은 흡습, 이렇게 됩니다. 흡습. 그래서 같은 온도대에서 이동하는 이론이 등온, 흡습, 방출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온도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평행선을 이루는 겁니다. 평행선을 이루는 것이 등온, 흡습, 방출 곡선이라고 합니다. 금방 말했듯이 AW 자유수와 중결합수 비율을 40% 이하 내리는 어떤 그 과정에서 등온, 흡습, 방출 곡선이라는 이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온, 흡습, 방출 곡선은 같은 온도에서 평행이 될 때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만일에 밖에 온도가 90이고 안에가 80입니다. 어체 내가 80입니다. 그럼 10이 차이 나죠. 10이 차이 나니까 밖에 있는 습도가 5가 어체 내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어체는 85, 밖에도 85. 이게 등온, 등습,
등온 흡습 방출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곡선이고, AW는 식품에 들어있는 물의 자유도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수분의 식품에 나타내는 전기압과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전기압비다. 이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정도 있구나. 순수한 물의 비율과 그 전기압과 순수한 물의 전기압의 비율이다. 이 정도 나중에 문제 보면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수성입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수성이란 어육이 원래 가지고 있는 수분이나 첨가된 수분을 그대로 응집해 가지고 꼭 이렇게 가지고 있는 캐퍼시티 능력입니다. 능력. 일단 그러니까 저끼리 모인다. 이게 보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보수성의 분류는 어육의 pH 수와 어육 중 금속 성분과 보수성, 염류의 보수효과, 인산염의 보수효과로 나눕니다. 어육의 pH 수와 이거는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P는 소문자, H는 대문자입니다. pH 수소이온 농도죠. 수소이온 농도 수합니다. pH 수와 등전점에서 최소이지만 등전점보다 산이나 알카리를 첨가하면 저것끼리 모이는 능력이 증대된답니다. 산이나 알카리. 그러니까 등전점보다 높은 산이나 알카리를 하면 됩니다. 어육 중 금속 성분과 보수성. 칼륨 K입니다. 칼륨의 어육의 보수성은 저하시키나 나트륨은 어육의 보수성을 증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칼륨은 보수성을 저하시키지만 나트륨 어육은 보수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어체에 나트륨을 첨가하면 안에 있는 필요 없는 수분이 밖으로 용출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끼리 모이는 그것이 응집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트륨은 어육의 보수성을 증대시킨다.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염류의 보수효과 역시 같죠. 염류의 보수효과는 염류의 보수효과는 pH 소문자 대문자라 그랬습니다. pH가 6당비질의 등전점보다 산성 쪽일 때는 6에 대한 음이온의 결합이 강할수록 6의 보수성이 감소된다. 산성은 감소. 양이온의 결합은 강할수록 보수성은 증가한다. pH 소문자 대문자라 그랬습니다. 양이온 결합이 강할수록 보수성이 증가한다. 결국 뭡니까? 양이온 결합 그러니까 산성에서도 음은 약화, 양은 결합. 알카리도 결합되니까 보수성이 증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산염의 보수효과. 수산 연제품이나 냉동 영육 등에 제조할 때 보수성과 결착성을 높이기 위해서 첨가하면 보수성이 증가합니다. 한 페이지가 좀 짜증나죠? 오늘은 기분이 좋습니다. 거의 이제 구독수를 좀 늘리려고 작전을 많이 짜면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거의 3주 만에 지금 거의 92명 이상이 올랐습니다. 내일 모레면 아마 300까지 갈까 하는데 지금 260명까지도 왔습니다. 많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구독에 신경을 안 썼는데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우선 구독하는 데는 무료니까 구독하는 데 돈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지도가 지금 많이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좋아요도 많이 좀 누질러 주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강의 후배님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하고 이 상부성 평가가 거의 아마 한 30회까지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안 하고 상부성 평가만 쫙 해볼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강의 듣는 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중간에 가지만 하여튼 그렇게 상부성 평가를 다 끝내놓고
문제 풀 때는 좀 쉬어서 하겠지만 상부수 평가를 일단 딱 끝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2월 8일 날 제가 강릉에 강의하러 가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상부수 평가만이라도 확실히 좀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유통론 그 법령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자, 유통론도 한 10회 정도 강해야 이론이 될 것 같고, 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건조법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법이고 제품은 품입니다. 건조품, 건제법. 제품은 품이니까 품. 방법은 건조하는 방법은 건조법. 건조. 뭐 건조도 되는데, 그러니까 건조가 더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제품할 때는 건제품이란 말을 쓰고요. 건제품. 그리고 방법은 건조하는 방법, 건조법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고민해서 좀 써주시고, 수분 활성을 저하시켜 건조법입니다. 55페이지. 미생물 생육과 호소 작용을 억제하여 보수성 등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자기소화 개념에 개입해서 자기소화 진행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건조법, 건제품 개념할 때는 수분 활성을 저하시켜, 일정하게 저하시켜서 그러니까 미생물이 활용하는 것을 없애갖고, 그러니까 없애니까 미생물이 움직이지 못하죠. 미생물 생육과 생육을 억제하고 자기소화 진행을 억제합니다. 자, 자기소화. 호소작용을 억제합니다. 미생물 생육 억제, 호소 억제하여 보수성, 자기끼리 모이는 것을, 응집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조법, 훈제법, 연제법은요, 자기소화를 개입합니다. 자기소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소화를 단계를 더 진행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품의 비교적 함량이 높으므로 건조시켜 수분에 제거하며 식품의 보존성을 높일 수 있다. 식품이 불이나 햇볕을 말려서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건조법은 저장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다. 이렇게 이제 소금법하고 이런 게 방법이 있습니다. 건어법은 선도가 저하와 부비를 방지하기 위해 내장머리, 생식소, 흑막 등을 제거하여 말리는 것을 건어법. 소금법은 그대로 말립니다. 그러니까 내장을 제거하는 것은 건어법, 내장 같은 것을 제거하는 것은 건어법, 그대로 말리는 것은 소금법, 자숙 쪄서 말리는 것은 저금법, 자숙 뭐라 해야 되나? 자금품 이렇게 합니다. 뒤에 있습니다. 저금법, 자숙법, 그 다음 동근법, 얼려 말리는 것, 동결웅의 동근법, 연근법, 소금에 절로 말리는 방법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말리는 방법에는 오징어 문어 등이 있고, 맹태에 말린 것을 부구라고 합니다. 맹태 말린 것을 부구라 합니다. 부구의 등급구객 10개 중에 부구가 있었죠. 앞에 한번 지나가 볼까요? 앞페이지 부구가 있습니다. 앞페이지 부구가 앞에 등급구객 35페이지입니다. 예, 등급구객. 부구의 등급 판정은 항목, 한 마리 크기, 다른 크기 혼입, 색택, 공통구객, 특상 보통, 공통구객의 형태, 크기, 군일, 고유한 항미, 냄새 없고, 인체 해로운 성분이 없고, 타르스키소 같은 거 없애겠죠. 수분이 20% 이하다. 턱의 크기는, 한 마리 크기는 40, 30, 30. 다른 크기의 혼입률은 0, 10, 30. 색택은 우랑, 양호,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조법의 종류는 천일 건조법, 태양에 말립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54페이지에서 끝이 났네요. 자, 제 11회입니다. 기본서 55페이지 건조법, 건제품을 하겠습니다. 이론 7강입니다. 다시 끊고 20분이 넘어버렸습니다.